이럴 때는 그들이 가자는 대로 대뜸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적당히 빼보는 것도 필요하다. 실은 그는 그동안 먹은 것이 부실하여 초췌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무엇보다 빈속의 고함까지 지르고 나니 당장 쓰러질 것 같은 엄청난 허기가 몰려온다. 주머니 속은 찬바람만 부는 빈털터리에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고시원으로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하는데 이들을 따라가면 소고기 한 토막이라도 든 곰탕이나 설렁탕에 하얀 쌀밥을 얻어먹을 수는 있을 거라는 강한 희망이 생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굶주린 늑대가 된 자신의 빈뱃속에게 체면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만이고 배부른 자가 부리는 오만이다. 설렁탕 한 그릇에 공기 밥 하나쯤은 추가를 하여도 체면에 손상은 가지 않을 것이다. 잘하면 어디 삼겹살이라도 실컷 얻어먹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절로 군침이 돈다. 이 호객꾼들은 겨우 한 그릇 밥으로 그의 영혼을 낚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의 낚시 바늘에 꿰어버린 그는 그들이 가자는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잠시 얘기를 좀 나누자는 요청을 하였을 때 그래도 일단은 거절을 하는 것이 한국적인 미덕이다. 그러나 이 전문 삐끼들이 그의 눈동자에 실려있는 어서 데려가 줍쇼 하는 애원을 놓칠 리가 없다. 아직 저녁 먹을 시간이 되지는 않았으나 그가 몸이 안 좋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너무 어지럽고 또 약을 먹으려면 먼저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여 일단 밥부터 먹기로 하였다. 자리를 옮기면서 그는 묽은 국물에 김치 쪽가리 하나, 한 숟가락 분량밖에 안 되는 계란찜과 말라빠진 생선, 한 토막이 전부인 병원 밥으로는 허기를 채울 수가 없다는 말을 흘려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으로 가자고 유도를 하였는데 그들의 대답은 엉뚱하게 튀어나온다. 에구, 그러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눈 밝은 고양이가 뜨거운 국솥에 빠진다. 여자는 눈치가 빠르지만 이럴 때는 너무 눈치가 빠른 것도 탈이다. 아니요, 기왕 몰래 먹는 것이니 기름지고 양이 많은 것을 먹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혜태, 겨우 수습이 되었다. 그들은 덕수궁 뒤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가서 삼겹살을 먹자고 하였다. 속으로 쾌재를 부른 그는 그들을 따라가서 코에서 돼지 냄새가 나고 목구멍에서 꿀꿀 소리가 저절로 나올 때까지 삼겹살을 먹었다. 그들은 아직 저녁 식사 시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별로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덕분에 그는 혼자서 독식하다시피 고기를 먹었다. 아마 평생 먹은 삼겹살을 다 합해도 오늘 먹은 양을 따라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치가 빠른지 아니면 눈치 없이 하는 대뚱맞은 소린지 또 여자가 말을 거둔다. 많이 굶주리셨나봐요? 그래, 많이 굶주렸다. 지난 열흘 동안 먹은 거라고는 라면 몇 개가 전부다? 그래, 삼겹살 좀 사주었다고 꼭 생색을 내야 하고 사람 창피를 주어야 하냐, 이 망할 것아 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그런 말은 맛있는 음식을 사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목구멍을 삐져나오는 소리는 예, 병원에서 하도 음식 제한을 많이 해서 실은 배가 고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는 날에는 입버릇처럼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맛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는 소고기는 비싸서 사줄 형편이 안 되니 돼지고기가 더 맛있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어디 겨우 돼지고기를 소고기에 비하랴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늘 먹은 돼지고기는 정말 소고기보다 더 맛있었다.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최고의 맛이었다. 아버지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었다. 사전사, 이른 저녁을 먹었으므로 아직 해가 지려면 한참이 남았다. 저녁을 사준 그들은 성남에 있는 그들의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좀 하잖다. 최고의 식사를 얻어먹었으므로 당연히 밥값은 하여야 한다. 그들은 겨우 돼지고기 삼겹살로 그의 영혼은 물론이고 육체까지 낚는데 성공하였다. 그는 성남에 있는 그들의 사무실로 끌려가게 되었다. 차 안에서 그들은 대충이나마 자신들을 소개하였다. 자신들은 구국의 일념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단체의 멤버들로서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을 회원으로 영입하여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 말 속에는 그도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은근한 압력이 들어있지만 그는 모른 채 했다.
모란시장 입구에 있는 5층 건물 중 3층에 그들의 사무실이 있었다. 30평은 좋게 되어 보이는 넓은 사무실에는 10여 개의 책상들이 놓여 있고 그 책상 위에는 종이를 접어 만든 명패에 무슨 연대니 연합회니 하는 단체 이름들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한눈에도 이 사무실은 각 사회단체들을 모아놓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을 나누는 파티션으로 둘러쳐진 곳에는 30명은 넉넉히 앉을 수 있는 긴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두 줄로 놓여 있었는데 탁자 위에는 아직도 플라스틱 물병과 종이 조각, 과자 부스러기 등이 지워지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고 외벽과 파티션 밑에는 보조의자 수십 개가 놓여 있는 것으로 봐서 규모에 따라 몇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회의를 하는 제법 큰 규모의 단체 같았다. 책상과 의자, 회의용 탁자 등이 배치된 것. 그러나 책상 위에는 컴퓨터나 서류철 등이 놓여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느 평범한 회사의 사무실로 볼 수는 없겠지만 들어오는 입구 계단참에서부터 사무실 내부까지 온통 평화통일, 우리 민족끼리, 민족해방을 비롯한 진보단체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호가 적힌 프랭카드와 선이, 굵고 강렬한 이미지를 뿜어내는 원색 위주의 민중화가 어지럽게 걸려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잡혀온 곳의 성격을 단번에 알 수가 있었다. 앉으세요. 이런 곳은 처음이신가 봐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말을 시킨다. 네, 처음입니다. 학생이신가 봐요? 하면서 잊었다는 듯이 자기소개를 한다. 참,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저는 민주통일연구소에서 간사로 일하는 김영미입니다. 보통 통일 김간사라고 부르지요. 애교스럽게 눈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하지만 도무지 애교스러운데 라고는 없다. 저 나이에 아가씨가 애교를 떨면 참 예뻐 보여야 할 것인데 도무지 예쁜 구석이라고는 없고 안 그래도 바싹 마른 몸매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 뿔테 안경까지 썼다. 까무잡잡을 넘어 아예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해도 색깔로만 봐서는 그대로 통할 것 같은 검은 얼굴에 화장기라고는 없으니 도무지 여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행여 저런 여자가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절해버릴 거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 통일 김간사는 말투가 너무 야무지게 똑 부러진다. 그러면서 자신의 대답이 너무 단답형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똑 부러지는 대답을 한 뒤에는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부연 설명도 똑 부러지게 한다. 짧은 대화 몇 마디에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해버림으로써 완곡한 표현을 미덕이라고 생각해오고 그로 하여금 오히려 머쓱하게 만든다. 그는 김간사를 보고 참 당돌한 계집애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런 가시나도 나중에 시집을 갈까? 저런 가시나를 데리고 가는 눈이 삐인 녀석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피식 웃음을 삼킨다. 김간사는 그의 이러한 속내를 알았는지 형, 여기서 한 1년쯤 일을 하고 나면 다들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하하.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가끔은 형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운동권에서 흘러나온 습관들이다. 운동권에서는 여자, 남자를 구별하지 않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무조건 형으로 동생으로 통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 커피? 김간사는 들고 있던 커피를 혼자만 마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는지 커피 한 잔 줄까냐고 묻는다. 어째 커피를 줄까냐고 물을 때는 상냥한 여자가 된다. 네, 한 잔 주세요. 평소 커피를 잘 마시지 않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방금 사무실에 들어올 때 생강차 냄새가 언뜻 나는 것 같아 진한 생강차 한 잔을 마셨으면 했는데 김간사가 커피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생각도 없이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 커피를 달라고 하는 순간 콧물이 주르르 흐른다. 이제 보니 감기란 놈이 잠시 외출한 것 같다.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 감기 기운이 좀은 사라진 것 같다.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고 그들은 곧장 그를 알아보고 악수를 청하면서 묻지도 않은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자신들은 꼴통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편중된 부를 재분배하고 이를 발판으로 노동자, 농민의 삶을 개선하면서 종국적으로는 남북평화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전사들이라고 소개한다.
Please, no more tears, just let me go. She's waiting